결함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출고를 기다리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결함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출고를 기다리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사시려고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도달하는 바로 그 영역, 결함인데요. 현재 유튜브 영상들에서 저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에서 결함 영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결함 영상을 다루고 있는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차주분들이 서비스 센터에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으시고 억울한 점을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하고 제 채널을 통해서 편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슈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그 이후에 올바른 대처를 받으시는 게 저의 결함 영상의 두 번째 목표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차종들을 보면 G80 엔진 떨림, 브레이크 결함, GV80 시동 꺼짐, 시트 떨림, 정말 일일이 다 말하기도 힘든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이전에는 카니발 공명음, 소렌토 에바가루, 그리고 산타페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수타페 등 엄청 많아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꾸준히 결함 발생한 차량의 차주분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국산차, 수입차 할 것 없이 결함은 모두 있습니다. 한 번은 국산차, 수입차 각각 결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차주분들이 활동하시는 단톡방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벤츠, BMW, 제네시스 이렇게 3개 카톡방에 들어갔었는데요.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벤츠 차주분들은 제네시스나 BMW 살걸, BMW 차주분들은 벤츠나 제네시스 살걸, 제네시스 차주분들은 그냥 수입차나 살걸, 이 무한 루프가 반복됩니다. 이런 걸 보면 특정 브랜드라고 해서 결함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함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객관적인 자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리콜센터 통계를 활용하겠습니다. 물론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자동차 리콜센터 통계보다는 많겠지만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파악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나와 자동차를 이용해서 2020년 현재까지 신차 판매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산차, 수입차 합산 106만 9,201대가 판매되었고, 각각 보면 국산차 브랜드 현대, 제네시스 포함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삼성, 쉐보레, 쌍용 합산해서 92만 9,674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수입차는 13만 9,369대가 판매됐네요. 자동차 리콜센터의 결함 신고 건수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국산차와 수입차 합산 4,159대가 결함으로 신고되었고, 각각으로 쪼개보자면 국산차가 3,109대, 수입차가 1,032대가 신고되었습니다. 판매량 대비 결함 비율을 계산해보면 국산차, 수입차 합산 0.4%의 결함률을 보이고 있고요. 각각으로 찢어보자면 국산차 0.4%, 수입차 0.8%의 결함 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국산차는 99.6%의 차들이 대부분 신고할 만큼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고장이 발생했어도 수리를 받음으로 인해서 해결된다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99.2%가 수리나 리콜로 인해서 대처받고 있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추측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출고된 차량에서 극히 일부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수의 차량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 제조사에서도 리콜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수리로 해결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려는 차종의 결함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완벽한 차를 찾으신다면 차를 영영 구매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 여러분이 신차를 사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마음속에 있는 그 차량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함 발생이 가장 적은 때는 언제냐라고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출시가 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작업자의 숙련도가 향상되고 공정의 안정화, 서비스 센터에 오랜 기간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사시는 것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바로 직전 혹은 풀체인지 직전,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 차량을 구매한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곧 바뀔 건데, 곧 구형될 건데 그거 돈 주고 뭐하러 사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한반복인데요. 안정화가 되고 사면 곧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 반대로 신형을 바로 사면 또 작은 불량들이 나오고, 정말 이 딜레마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출시된 지 1년 정도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해도 서비스 센터의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출시 초기보다는 수월하게 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물론 불량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러니까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시점에 구입하시는 게 맞고요. 언제 사야 하나 시간이 조금 있고 고민 중이시라면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만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이 조립하고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첨단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류가 날 수는 있습니다. 아예 결함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에서 취하는 대처입니다. 국산차가 조금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요. 개인적으로 국산차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에게 대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줌으로써 믿고 탈 수 있는 국산차 브랜드들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